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일단은 이 사람들이 그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 번도 안 와보고 일해본 분들은 안전함을 택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10억 초과하는 그런 단지를 먼저 공격적으로 전세 껴놓고 사놓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거주할 공간, 그러니까 이제 다음 규제가 나와도 9억 이하는 못 건드리겠지라는 의식이 다 있잖아요. 네. 예, 이거 다음번에도 그러면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그랬으니까 서민 보호를 뒤집는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중저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토지허가제나 뭐 이런 가지 그 신축장의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갭이 줄어들다가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15억대부터 한 20억대까지의 아파트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진짜 그 이상의 그 초과 시장이라고 해야 돼. 고급 그 주택 시장의 아파트가 계속 롱런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수요자들에게 줄 수 있는 해답은 서울 안에 중저가 시장과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 있다. 네네. 그 지역에 좀 진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다 규제 지역이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서울에 붙어 있는 건 다 규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좀 괜찮게 보는 게 또 하남 지역. 하남. 예. 이전에 형님 방송 나왔을 때도 하남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8억이 안 됐었는데 지금 30평대가 지금 9억대가 넘어갔으니까. 이거 다 그러면 놀부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놀부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요?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건 지금도 늦지 않았던 게 뭐냐면 여기 책에다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우리 고덕 그 상일 그쪽 라인 보면은 상일역만 하더라도 그 고덕에 있는 아파트들 30평대 10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강일 미사만 갔을 때 그 일반 물론 신축과 비교면 안 되지만 거기는 아파트가 9억밖에 안 된다는 게 가격 괴리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또 거주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신축 밭에 있는 그 생활 인프라보다 이 하남 미사에 있는 생활 인프라가 더 잘 돼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신도시고 맞아요. 다 있고 더 잘 돼 있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철까지 들어가잖아. 맞아요. 이번 8월 달에 그 들어오면은 못해도 저는 그냥 여기서 가격 얘기도 돼요. 되죠. 뭐 어차피 뭐 개인 방송인데 뭐 11억까지는 뭐 그냥 문제 없다라고 봐요. 그 정도는 돼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요. 뭐 실질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지금 용인 수지가 12억이고 네, 맞아요. 저기 수원 구도심 광교도 아니고 구도심이 지금 12억인데 뭐 거기보다야 하남이 훨씬 낫지. 그쵸. 죄송합니다. 하남은 저기 수원을 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서울 바로 옆이니까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맞아. 근데 거기서는 서울 출퇴근이 좀 멀잖아요,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아. 더군다나 이게 뭐 구축도 아니고 새 아파트에다가 택지 개발지구 완전히 다 신도시잖아요. 맞아요. 깔끔한 시설이니까. 사람들이 약간 무시했던 게 이제 일반 분양가가 원래 그 예전에 분양가가 쌌으니까 분양가가 뭐 3억대, 4억대였으니까 지금 이거 가격 그러니까 옛날 생각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있고 근데 막상 지하철 뚫리고 편해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가격이 나라시가 딱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실거주하는 사람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진짜 실거주 시세 되는 거니까. 지금 전세가 6억이에요, 6억. 전세가 6억이에요? 야, 없어요. 그 막 그 단지들이 6억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세값보다 더 비싸. 더 비싸요. 그 전세가 없고 참 저도 신기해요. 전세가 없고 이게 그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이제 3기 신도시 정부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또. 그러면 또 당해 지역 걸려야 되려면 청약도 받으려면 맞아요. 1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심지어는 그 인기 없을 것 같은 왕숙 신도시 받으려고 지금 다 남양주로 지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남양주, 고양시 뭐 할 것 없이. 산릉, 부천 뭐 한남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그래서 전세가가 뭐 없어요. 개눈 감치듯 그렇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무튼. 요 전세가가 없는 것, 전세 물량이 없는 것만 봐도 이제 과거 미래에 이제 단기적인 미래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3기 신도시에서 맹신을 하고 믿고 있는데 그때 가서 시세보다 저렴한 거지 지금 시세로 봤을 때 저렴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막상 가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다는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보통 가면 다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언제 갔든지 간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싼 급등한 지역들을 보기보다는 조금 자기 능력권 맞춰서 조금 저렴한 중저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은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들, 뭐 하남이라든지 뭐 광역 교통만 생기는 지역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것 좀 보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는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죠.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말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도 조언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2단계는 더 물에서 가라고 그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막 뭐
엄마 찬스 쓰고 뭐 하면서 뭐 자금 그 출처 계약서에 맞게끔 막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원래 정답인데 맞아요. 그리고 지나가 보면은 그게 맞는 거거든.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다 안 하시더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내에서도 또 대출을 적게 받고 막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사정권 안에 보여야지 하더라고요. 네. 안 보이면 안 그래서 저는 네. 마음 편하게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집 마련 하셔라고 얘기하는 일단은 하라. 네, 일단은 그냥 일단 등기 쳐라. 그냥 내 집 사라. 내 집 하나는 가지고 부자 중에서 내 집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 집 없죠. 마련. 월런 버핏도 내 집부터 가져라고 얘기 있었고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좀 가지시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6217 대책에 대한 얘기와 이제 영향력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책의 제목에 보면은 투자죠.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투자 메커니즘이잖아요. 투자잖아. 결국 이제 투자까지 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늦으면 하셨을 거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네. 예. 지금 투자해도 됩니까? 투자를 하셔야죠. 해야 투자는 됩니까? 쉬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그럼 지금도 투자할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금이 이제는 주택이 어떻게 보면 꾹꾹 눌렸다고 봐요. 왜냐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서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계속.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책에는 돈이 없으신 분부터 돈이 좀 있으신 분들까지 좀 다양하게 좀 기술을 해놨어요. 종목별로. 저는 뭐 빌라, 오피스텔, 상가, 빌딩 뭐 여기 관련된 걸 다 적어놨고 그중에서 유망할 수 있는 지역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역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자본이 있다. 재건축 정도 살 정도의 그 자본이 있다. 그러시면 저는 좀 공격적으로 좀 열려 있는 건물 쪽으로 좀 규모를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재건축 정도의 살 정도의 여력이 된다면 건물 사요. 건물. 소위 말하는 꼬마 빌딩. 네. 그것도 이제 주택이 껴있는 거는 대출이 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 주택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집중돼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알아보면 풀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주택이 좀 비율이 작으면.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그냥 그 올근생, 그러니까 상가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빌딩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래도 대출을 뭐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예인들 고가하는 것도 100억, 200억 다 그런 거잖아요. 연예인들이 괜히 그걸 사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이 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 연예인들이 불안정한 직장을 이기 때문에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돈 벌 때 사놓고 월세 받으려고 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 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다 건물 사서 다 시세 차익용이에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건물 사고 2, 3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건물 보면은 꼭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건물 사라고 딱 얘기를 하면 건물 볼 때 뭘 보냐면 수익률을 봐. 그렇죠. 월세 수익률 뭐 4%니 3%, 2% 나온다고 하면 애게 안 해. 이렇거든요. 맞아요. 근데 좋은 자리일수록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나는 강남에 있는 대로변에 딱 건물이 서 있다. 그럼 이게 수익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는 게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게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익률이 낮은 2%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생각해서 장기간 동안 가도 이 자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겠구나 싶으면 수익률 생각하지 말고 미리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년이 지나면 수익률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익률 이상으로 만들어져요. 5년 시간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그럼 세금 정도는 방어가 됩니다. 뭐 이자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세금까지 완벽히 뭐 다 남아돌게끔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찌하면 거의 건물들 보면 컨디션이 한 그래도 2%대 후반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다 어떻게 보면은 막아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올근생으로 되면은 토지가로 우리가 공시가로 그 종부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 아파트 몇 개를 다 처분하고 건물을 샀다? 그러면 종부세 안 냅니다. 그렇구나. 종부세 안 내요. 땅값이 80억이라는 얘기는 건물 가격으로 했을 때는 뭐 150억, 200억짜리도 안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종부세는 안 내도 된다. 안 낼 수.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고가 이런 부동산일수록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노동의 세금이
거의 추출이 돼요. 노동에서. 처음 우리가 일할 때부터 떼자가잖아요. 처음 수령할 때. 만약에 뭐 200 번다고 그러면 20은 나라에서 가져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세제적인 혜택을 줘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뭐 세금 걷는다는 얘기가 나왔죠. 23년부터. 근데 원래부터 이런 그 투자 시장은 세금을 노동보다는 훨씬 적게 냅니다. 그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으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부자가 되야겠다보다는 어느 정도 벌면 투자 시장에 들어가야 그 나가는 지출이 줄기 때문에 세금이 줄기 때문에 훨씬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 빠른 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가 봤을 땐 부동산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레이즈 시키는 게. 그렇죠, 그렇죠. 내가 1억을 모아서 1년에 1억을 벌면은 10년이 걸리는데 이걸로 부동산을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5억 5년 동안 5억을 벌었다고 치면 이 5억 가지고 건물을 사게 되면은 충분히 뭐 10억짜리, 뭐 15억짜리, 20억짜리까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벌써 자산이 그만큼 증가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억이 버는 돈이 더 내가 노동한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눈뜬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책이 단순히 아파트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텐데 지금 되게 중요한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규제 시국에서는 재건축 좋은데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이 되는데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 규제가 너무 많아서 투자. 근데 재건축에 투자할 돈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빌딩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업실이 들어가 있는 빌딩이든지 꼬마 빌딩이든지 아무튼 이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조금 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고 시세 차익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아마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고가 좀 이런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분들한테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죠. 대다수가 아니야. 아마 이 책을 읽으실 분 중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한 50%, 60%는 그래도 아마 이제 조금 이제 몇 억대 갖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투자에 있어서 돈이 자본이 있다면은 이게 지금 시장은 사실상 아파트 시장은 재테크 기본 원칙에 지금 맞지가 않아요. 네네. 원래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가 레버리지가 그 최대한 되는 그 두 가지 그렇죠, 특성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절대 두 개를 못 해요. 그렇죠. 지금은 막연하게 뭐 더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빌딩 시장도 얘기했던 게 지금 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풀 레버리지. 네. 야 멋있다. 풀 레버리지.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땅들 중에서도 지금 서울의 상업지 비율이 약 5% 정도 비율로 되는데 그 아파트 보면 용산도 이제 평당 5천이 넘잖아요. 네. 뭐 아파트도 몇 개 없어? 네, 없잖아요. 네, 동부이천동, 뭐 성부이천동 몇 개 해서 5천이 넘는 거고, 뭐 강남도 이제 거의 뭐 8천대 그리고 괜찮은 아파트들 보면 다 1억대 뭐 이렇게까지 갔는데 그렇죠. 지금 그 상업지 한 평, 이건 분양평도 아니에요. 건물을 할 때는 분양평이 아니라 대지 지분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평당 지금도 5천이 안 되는 상업지가 있어요. 그 핵심 요지에. 그렇죠. 핵심지에. 앞으로 이 무슨 국가의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청량리 주변에도 저렴한 땅이 있습니다. 뭐 5천은 넘죠. 하지만 그 대로변에 있는 땅 상업지가 뭐 1억이 안 되는 금액에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투자지. 지금 다 그 몰려서 아파트만 쳐다보고 있는 게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제 좀 자본이 좀 한정적인 분들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는 분들 뭐 한 1억, 2억 이 정도밖에 없는 분들도 있으실 네네.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많고 한 5억대 정도까지 있으신 분들 아마 그 금액대가 제일 많을 것 같아. 딱 5억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에게는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그 살 수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주담대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고르기보다는 5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아파트를 매입해 두셨다가 2년이든 4년이든 들어가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 때문에 이 대출 규제 해봐야 이제 그러니까 4억에서 5억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5억이라는 금액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전세가가 높은 이 시국이니까 네. 활용해서 내가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미리 사두고 네. 나는 월세가 됐든 반전세가 됐든 뭐 살면서 2년 4년 뒤에 입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것도 되게 단순한데 굉장히 명쾌한 해답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말 그대로 진짜 1주택 전략이죠. 근데 네. 지금 전세 레버리지를 충분히 껴서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점점 엄청 높으니까.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 대출을 받아서는 못 산다니까요. 일단 집 계약을 한 다음에 네. 전세를 늦게 계약하면 계약할수록 네. 전세가가 올라갈 네, 거야. 올라가요. 그럼 이제 갭이 줄어드는 거지. 막. 맞아요. 예. 지금 그거 다 노리시는 분도 있어.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 심리가 어떤지 알아요? 지금 전세 내는 사람이 다 알아요. 지금 물건이 우리 단지뿐만 아니라 이 동네 단지에 전세가 없네. 그러면 지금 원래 나갔던 게 직전에 5억인데 나는 5억 5천 6억에 올릴래요. 근데 그게 또 보러 와. 근데 어쩔 수 없. 네. 그냥 거기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특히 뭐 학군지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뭐 답이 그냥. 없으니까. 매매가보다 비싸다 그래도 들어가야 네. 돼. 그러니까 지금 네. 상황에는 네. 정부가 이거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네. 주택담보대출로는 답이 없어요. 못 사.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를 활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내가 2년이든 4년이든 맞벌이 열심히 하면서 버티는 거죠. 뭐 1억 꼽아놓든 5천을 꼽아놓고 네. 반전세 스타일로 해갖고 이렇게 거주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들도 극복할 수 있는 네. 예, 진짜 규제를 뚫고 가는 책. 네. 이 책이죠. 제목이 뭡니까 이게? 놀부의 부동산 DNA입니다. 예, 지금 네. 1부 여기까지 하고요. 네. 2부에는 그래서 하반기 주목되는 지역들하고 네. 그 외에 조금 더 적은 금액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조금 네. 더 다양한 좀 투자 방법들 네. 그거 갖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잠깐 쉬었다가 네. 2부에서 뵈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